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고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갈대밭 속의 나라 다호리 그 발굴과 기록이 적혀있는 도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9일부터) (2009년도 2월 1일까지) 진행했던 특별전시이고요. 다호리 유적 발굴 2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된 특별전시 도록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물관에 가면 2000년 몇만 년 된 유물들, 돌로 된 것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하면서 이제 철기들, 금속기들은 사실 제 안중에 제가 이제 구경하는 것에서는 사실 조금 멀었습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물이 굉장히 좋은 가격도 나오고 이제 높게 평가받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동기 유물이 가치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록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옷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책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제가 숏으로도 올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도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책자도 이 도록도 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이미 모든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그림만 봐도 된다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 같이 보시죠. 1988년도 창원 다호리가 이제 발굴이 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붓, 그리고 통나무 관, 오칠 제품들이 연달아 나왔다고 합니다. 통나무 관이 20년 동안 이제 복원 또는 보존 처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복원 처리를 하고 나서야 이제 썩지 않겠다, 상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완료가 됐을 때 전시를 시작한 거죠. 또 이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아무리 학문적인 완벽을 기한다고 해도 발굴 행위는 유적의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발굴 과정 기록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록하지 않는다면 단지 추억이고 기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굴꾼들의 무지스러운 약탈에도 불구하고 전대미문에 발굴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참 안타까운 우리 과거를 또 돌이켜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이런 문화재들을 발굴할 때 얼마나 더 잘해야 될지, 또 현재도 이제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화재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또 신고를 잘하고 문화재청에서 또 발굴을 얼마나 또 잘해야 될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반도에 사시는 우리 선조님들은 예를 들어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때까지로 봤을 때 도굴이라는 행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별로 없었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도굴을 시작했고, 노다지였죠. 대한민국 땅은 금도 많고 도굴하지 않은 무덤도 많았을 테니
어마어마하게 그냥 퍼갔던 겁니다. 예, 정말 안타깝고, 그때 자료들을 잘 기록했다면 우리 유구한 역사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다 기록이 되었을 텐데, 마구잡이로 훼손된 결과가 참 안타깝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굴꾼의 무지스러운 약탈은 뭐 일제강점기 치하에 일제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곳이, 다오리 같은 곳이 아직 손에 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이 책자를 읽으면서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또 가치라든지 그런 희소성,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오리는 지금 현재 습지고요. 물과 흙으로 뒤섞여 밀폐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유물이 잘 훼손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출토된 통나무 광가붓, 청동기, 철기, 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가늠하게 했다고 하고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2000년 전의 칠기 문화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면 많이 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학생 때 교과서에서나 관심 있게 이름을 외우고 뭐 연대별로 생각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박물관에 갔을 때 사실 이 정도의 기물이 있었다면 저는 열심히 봤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상설 정시에 제가 있는지는 지금 못 봤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게 손잡이까지 다 남아 있어서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칼집까지 다 남아 있어서 정말 멋진 문화가 있었다는 걸 돌이켜 볼 수 있고요. 다 오칠이 돼서 다 보관이 됐던 겁니다. 보존이 됐던 겁니다. 나무에 오칠이 되었기 때문에 보존 상태도 너무 좋고요. 아마 무슨 동검이다, 세형 동검이다 이런다 보면 칼이랑 칼집에 들어가는 칼날 부분만 남아있는데, 이건 손잡이까지 다 남아있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세월을 흘러서, 2000년의 세월을 흘려서 타임캡슐이 열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양한 청동기 유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칼자루 끝장식, 약간 단추 같은 모양의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철 녹이 뭐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페이지 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박물관에서 사실 저는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들이었어요. 인형들로 그려져 있다든지 꾸며져 있다든지 이런 그림으로 애니메이션화돼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박물관에서 많이 보는 비주류, 많이 보지 않는 비주류의 스토리였어요, 이쪽은. 근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또 방향을 알게 되고 커다란 틀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과 칼자루 끝장식, 칼집, 칼날, 어디 뭐 사실 게임에서나 볼 법한 그런 칼과 칼 손잡이가 있어요. 칼 끝에는 어떤 장식이 있는데, 옷같이 생긴 멋진 이제 푸른색 빛이 도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도 저 검 끝에 저런 장식을 했다는 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창,
농구, 도끼, 다양한 것들이 출토가 되었고요. 자, 문무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와질토기란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제지의 문무토기 제작 전통 위에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이 더해져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독창적인 토기를 가리키는 말로 대부분 무덤 유적에서 발견된다. 토기의 질은 무른 편이지만 이전 문무토기와는 소성 상태와 색조 등이 전혀 다르다. 문무토기는 산화염으로 수성되어 젓갈색 혹은 황갈색이 기본 색조인데 반해 와질토기는 환원염 소성이어서 회황색이나 짙은 회색이 기본 색조를 이룬다. 이제 우리가 토기를 감별할 때, 연대를 볼 때 이제 붉은색 빛이 도는 토기들은 연대가 더 깊고, 이제 와질토기라고 나와 있는 게 회색, 삼국시대부터 그 이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이제 뜻하는 게 산화와 환원이었던 것이고요. 자, 산화와 환원을 여기서 얼른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철화가 산화가 되면 갈색이 되고요. 환원이로 하면 고동색이나 회청색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환원은 산소가 과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자 같은 경우에는 산화인 경우에 달걀 흰자 같은 색깔이 나오고요. 환원인 경우에는 설백색의 푸른색 빛이 도는 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의 끓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도자기 이제 연기를 먹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주로 황갈색, 젓갈색의 색을 띠는 토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 책자는 2008년도 책이다 보니까 다 토기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도기로 바뀌었는지 명칭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변화된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일부 다 토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짓고 지금 머릿속에서 이미지 떠올리기에는 토기라는 단어도 사실 낯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검은색 간토기가 참 멋있더라고요. 옷을 칠한 토기들도 있고요. 자, 와질토기, 회색 토기가 나옵니다. 기형들과 모양들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굽바닥이 둥근 형태를 띠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굽다리, 주머니호, 항아리, 장경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문헌과 유물로 본 다우리 사회. 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졌으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 같다. 그리고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라고 삼국사에 적혀 있다고 하네요. 삼국지에 적혀 있다고 하네요. 쇠도끼인데 이게 두 개가 포개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떼서 쓸 수도 있고 붙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화폐로 사용하는 단위였다고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은 귀걸이나 소코걸이가 아니라 무게가 일정한 양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울로 썼을 걸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오수전도 있는데,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상인들이랑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오수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상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이런 철로 거래를 하고 해외 상인들이랑 할 때는 오수전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이제 상식적으로 국내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전국에서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화폐인 철로 했을 것이고, 그 외에 수출입을 할 때는 이런 세계적으로 또는 그 나라와 통용되는 화폐를 쓰지 않았을까는 제 생각입니다. 다 제갈들인데 제가 제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입에 물고 있다는 표현이 머릿속에는 떠올리는데 이런 쇳덩이를 물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였던 건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볼 페이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 토기에서 많이 보이는 이제 고사리 무늬라고 하네요. 이걸 동글동글 말리는 거 고사리 무늬라고 하는데, 우리 토기 잔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걸 한 개, 두 개씩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운모, 운모도 영생을 기원하면서 같이 부장을 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에도 광물질 중에 유일하게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운모, 흑운모라는 내용도 적혀 있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칠을 한 신발, 오칠을 한 갑옷, 그리고 유리구슬. 구슬을 보배로 여긴다. 이때 당시에는 유리구슬을 참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자, 이 재미난 부분인데요. 오칠을 한 우리 식기 또는 제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 습지. 이제 관 아래, 아니면 그 안에 소쿠리 안에. 제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 밤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상 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2000년 전 자료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아마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발굴하면서 기뻤을 것 같아요. 꺼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꺼낼 때마다 그동안의 생각을 뒤엎는 것들이 나왔을 테니까요. 밤도 나오고 율무도 나오고 칠기, 오칠이나 칠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칠을 한 반, 칠기 국자도 오칠을 한 국자를 얘기하고요. 칠기 고배, 다리가 높은 배, 고배라고 하고요. 자, 오칠은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과 방부, 방수, 방습, 내열, 방수, 물까지 접착성, 그리고 접착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우리에서 출토되는 유적들이 오칠이 되어 있는 기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또 보존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오칠을 한 토기에 오칠을 한 항아리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도 하죠. 조선시대 때는 뭐 바풀로 뭐 수리도 하기도 하고 파에다가 뭐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남은 즙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오칠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칠을 한 위에다가 금을 올리면 금수리가 되고 은을 올리면 은수리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옷만 올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무기나 갑옷, 뭐 항아리, 모든 목기 대부분 옷이 발려있는 것들이 잘 남아있어서 기록적으로나 또 이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대궁과 또 화살통, 국내 최고의 칠기 화살통이 발견됐다고 하고, 이건 보건품입니다. 칠기로 이제 바구니가 다 칠해져 있고 그 안에 남아있던 기물들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도 오동나무 박스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기물들, 또 차에 검은색이 벗겨진 곳, 옷을 칠해볼까 하고 옷을 1kg짜리를 주문했어요. 여기저기 한번 발라서 사용해볼 생각이에요. 옷이 스테인리스 기능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잠수함이라든지 미국 F-117 비행기도 다 까만색이지 않습니까? 다 그게 옷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자, 옷 중에는 부채자루도 남아있다고 해요. 구멍까지 다 남아있어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자, 최고로 오래된 붓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00년 전에도 붓을 썼기 때문에 글씨가 있고 글이 있었다는 내용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이때 당시 지우개가 없었기 때문에 손칼로 긁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틀리면은 침발 나가서 이렇게 긁는 것처럼 이런 칼로 틀린 글씨를 고쳤을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이 대단한 이제 발굴, 또 20년 동안 복원 처리한 이제 통나무 관인데요. 이 최초에 출토됐을 때 모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출토가 돼서 통나무 관 아래에 있던 유물들이고요. 20년 동안 이렇게 건조하고 뭐 약물 처리하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딱 봐도 엄청난 고목이고 또 무게감도 있어 보여요. 두껍기 때문에 길이가 2m 40입니다. 2m 40. 너비가 85cm고요. 엄청 큰 나무죠. 사진으로 봤을 때 조금해 보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목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같이 묻어져 있던 게 대단한 기물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정말 보존 처리도 정말 20년 동안 천천히 해서 이거는 후대 뭐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잘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추가로 더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보존과학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칠기야, 복원, 토기, 금속, 엑스레이까지 내용이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울이라는 이 책자가 좀 쉽게 접근을 했는데, 읽어보면 좀 깊은 내용들이 적혀 있고 수많은 피와 땀, 피는 안 섞여 있었겠지만 땀이 또 노력이 섞여 있었던 이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얇은 책인 것 같지만 이 얇은 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 한 땀 한 땀 수고하고 한 땀 한 땀 노력했던 연구원들에게 저는 이제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수리 하나 하는데 뭐 몇 날 며칠이 걸리기는 하지만 또 쉬운 마음으로 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재 발굴과 또 복원이 잘 이루어져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그를 통해서 또 기쁨을 느끼는 저 같은 대중들이 생겼으면, 또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딱딱하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최대한 편집하지 않고 한 번에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뭐 말을 몇 마디 틀리거나 아니면 번복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제가 혼자 진행하고 혼자 수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또 편집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시 영상을 찍으면 지금보다 완성도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제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거 찍는데 30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편집하고 뭐하고 뭐 하는 데는 한 4~5시간이 걸려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서 제가 이 수리도 이게 맨날 하는 것 같지만 이제 밤마다 하거든요. 조금씩. 그 이 시간도 쓰랴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구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뭐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숙달되면 아마 전달력도 더 늘어날 것이고 제 노하우도 또 기술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지금이 제일 최악인 상황이고 더 좋아질 것만 남았다 생각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